CJB 청주방송 전 대표가 충청북도 산하기관장 최종 후보가 되면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내정설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충주 학생수영부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수영을 그만두게 됐고 꿈도 무너졌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AI 디지털 교과서 예산 확보를 두고 교육당국과 교육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지역 민영방송사인 CJB 청주방송의 전 대표가 충청북도 산하기관장 최종 후보가 되면서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나오면서 사퇴 요구가 일었는데 당사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CJB 새 대표로는 김영환 지사의 정무특보 출신이 취임하면서 적절한지 논란도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지사가 이사장인 충북도 산하기관 충북테크노파크 이사회가 차기 원장으로 낙점한 신규식 후보자. 지난달까지 민영방송사 CJB의 대표이사를 지낸 전직 기자입니다. 신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가 된 날 CJB 새 대표에는 1년 8개월간 김영환 지사 정무특보를 지낸 황현구 전 전무가 내정됐습니다. 특정 언론사 임원들의 이딴 충청북도행을 두고 시민단체에서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마치 자리를 맞바꾸는 듯한 형태로 치러지는 인사여서요. 도민들로 하여금 이 CJB와 충북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의심마저 갖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에도 황 전 특보는 의혹을 부인하며 이달 초 CJB 대표에 취임했고 신 후보자 역시 5월 취임을 눈앞에 둔 상황. 그런데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신 후보자가 CJB 재임 시절 청주의 한 기업체와 자문계약을 맺고 자문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2019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세금 포함 매달 200만 원씩 총 1억 3천여만 원을 받은 걸로 추산됩니다. CJB는 사규로 영리 또는 비영리 사업에 종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은 정당한 권한이 있을 때만 언론인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충북도 의원은 신 후보자가 오랜 기간 CJB에 알리지 않은 채 직위도 없이 자문료를 받은 만큼 부정수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겸직과 자문계약의 정당성, 자문 실적의 명확성, 사례금의 적법성 여부를 후보자가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신규식 후보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률 검토도 마쳤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겸직이 아닌 비정기적인 자문 역할이어서 CJB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을 필요가 없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과 대언론 전략 등 여러 자문을 해줘 정당하게 받은 대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박진희 의원은 신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후보자는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 한편 내일 신규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예정한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는 연기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저출생 대책으로 청년층을 위해 내놓은 충북형 반값 아파트 건립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는 오늘 충청북도가 제출한 충북형 청년주택 사업 계획안을 부결했습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평가에서 다소 미흡으로 평가된 점, 다른 공공지원 임대주택과의 차별성 부족, 충북개발공사의 부채 증가 등을 부결 사유로 들었습니다. 한국교통대와 충북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국교통대 전 총장과 철도대학 동문회장 등 각계 인사와 충주 지역 20여 개 단체는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대학의 통합이 충북대의 일방적 흡수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의왕철도대와 청주과학대 증평캠퍼스, 충주대의 통합 역사가 사라지고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 등을 통해 통합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충주의 학생 수영부에서 초중 고등학생 5명이 초등학생 1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이 가해 학생 2명을 기소했고 만 14살이 안 되는 촉법소년 3명은 경찰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서 가해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제대로 사과도 받지 못했고 자신의 꿈인 수영도 포기했습니다. 김은추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하얀 수영모를 쓴 학생이 거침없이 물살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양옆 레인과 서서히 격차를 벌리더니 반환점을 돌면서는 단독으로 질주합니다. 충주의 한 초등학교 대표로 소년체전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 참가할 만큼 촉망받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부터 수영을 아예 그만두게 됐습니다. 전국 대회와 전지훈련 때마다 숙소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뒤였습니다. 가해자로 지목한 건 수영부 형들인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으로 계속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자기 체중 가서 체대까지 가는 게 사실 얘한테는 계획이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잠자는 거 힘들다,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피해 사실을 알린 뒤부터 지난 6개월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초반에는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사과 편지까지 썼던 가해 학생과 부모들은 갑자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을 목격한 학생도 있었고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해 학생들은 제명된 수영부 코치와 함께 그대로 훈련을 이어가고 있고 가해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훈련장을 찾아 충주에서 괴산까지 오가게 됐습니다. 사고란 사고는 그쪽에서 다쳐놓고 그들은 아무 불편함도 없이 똑같이 훈련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상황에서 그냥 저희가 알아서 저쪽으로 얘네를 피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 반년이 지나서야 가해 학생들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가해 학생 2명을 기소했고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만 14살 미만 촉법소년 3명은 경찰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정말 큰 용기를 낸 거예요. 자기의 꿈을 다 포기하면서 큰 용기 낸 것이 후회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취재진은 가해 학생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부모들에게 연락했지만 변호사에게 얘기하겠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홈플러스 사태로 해고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의 고용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까지 1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고용보장과 입점업체 보호 대책을 MBK 파트너스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임대계약 종료로 폐점을 앞둔 동청주점 직원들이 인근 점포로 이동하게 됐지만 그대로 해고될까 불안에 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충북 보은군 회인면 청주 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내에서 8.5톤 화물차가 정체 구간에 멈춰 있던 화물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8.5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앞선 트럭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 고속도로에서 앞선 차량의 행렬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 시작됐지만 정작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충북교육청이 예산 증액에 나섰습니다. 반면 AI 교과서에 반대한 교육단체들은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이라 6월 대선 이후에 동력이 있을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 충북교육청이 증액을 요구한 예산 가운데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48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육 자료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대폭 삭감된 구독료 예산을 되돌리는 차원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현재까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미 희망학교에서 사용도 시작돼 예산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업체와의 계약 등을 이유로 1년 예산 전액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본 예산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주시고 이출 때 좀 추가로 증감분을 반영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가. 이미 시작된 만큼 의원들 대부분 1학기 예산에는 큰 이견이 없지만 1년 예산 전액 통과에는 난색을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6월 대선 이후 정부 정책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학기분에 해당하는 예산은 다시 논의하는 방향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 효율적인 면에서 지금 그 2학기 부분에 대한 디지털 교과서 예산은 지금 다시 한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에 반대하는 충북교육연대는 예산 삭감은 물론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 자료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들도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서가 있는데 꼭 AI 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하냐. AI 디지털 교과서 예산이 얼만큼 살아날지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와 예결위를 거쳐 결정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운명이 안개 속에 빠지면서 예산을 세우는 시작부터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시 오창읍 인근인 천안시 동면 일대에 민간업체가 지정 폐기물 매립장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천안시가 청주시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동 천안시장은 지정 폐기물 매립장 건립과 관련해 공동 대응 방안이 담긴 답신을 이범석 청주시장에게 보내고 청주시와 함께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범석 시장은 매립장 설치를 함께 저지하자는 서한문을 박 시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매립장은 지정 폐기물 614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으로 두 도시 생활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지구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강력해지는 폭염과 폭우, 산불 등 기후재난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농작물이 피해를 보고 배달 노동자의 위험도 커지는 등 모두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실효성 있는 기후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은혜 노래교실 회원들이 산불 피해 성금을 모아 MBC 충북에 기탁했습니다. 최은혜 강사와 회원들은 초대형 산불로 가족과 이웃, 삶의 터전을 잃은 영남권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십시일반 1,750만 원을 모금해 MBC 충북에 기탁했습니다. 이태문 MBC 충북 사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다며 어려운 곳에 소중히 쓰이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증평군 도안면 6개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농장은 닭 9만 7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증평군은 해당 농장에 대해 즉시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인접 농장에 대한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전염력이 강한 고병원성과 달리 저병원성은 살처분하지 않으며 14일 뒤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이동 제한도 해제됩니다. 필로폰 수십억 원어치를 국내에 유통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주경찰서는 해외에서 필로폰을 배송받아 유통책에게 전달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